무역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있죠? 바로 BL인데요. BL이 과연 뭘까요?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발행되는지 사실 애매하게 알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매일 보고 듣는 BL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정확히 정리해놓고 싶지 않으셨나요? 또 갑자기 서렌더 처리해달라, 마스터 BL로 달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서렌더 BL, 마스터 BL? 그게 무슨 말이지? 당황스럽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BL 이 BL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영상 하나만 보면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이 잘 맺어지면 수출자는 수입자한테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배에 물품을 싣게 됩니다. 이렇게 물품을 실으면 선사, 즉 선박회사는 내가 이 물품을 받았다 하는 증빙으로 서류를 한 가지 발급해주는데 이게 바로 BL입니다.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도 기사님한테 택배를 전달하면 기사님이 운송장을 한 장 주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BL은 선박회사가 수출자한테 화물을 수령했다는 걸 증빙하는 인수증 역할을 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수출자가 물건을 실을 때 수출자와 선박회사 간에는 어떤 화물을 어디서 어디로 운송할 것인지 운송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BL에는 어떤 조건으로 운송을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운송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이 BL을 발급하는 것으로 운송계약을 대체할 수 있어요. 이렇게 BL은 운송계약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서 운송시마다 건건히 계약을 맺으려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편 수입자는 운송이 완료돼서 화물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물품을 수령할까요? BL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이기도 해요. 그래서 BL과 맞바꿔야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어요. 수출자가 화물을 선적하면서 선사로부터 BL을 발급받으면 이걸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수입자는 BL을 제시하면서 화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BL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했다는 증빙으로 수출자와 선사 간의 운송계약서 역할을 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서류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다양하게 불리는데 BL, 비ll of lading, 선화증권, 선화증권 모두 같은 말입니다. BL 양식은 다음과 같아요. BL은 화물 인수증의 기능을 하므로 어떤 물품이 실렸는지 물품 명세, 중량, 부피 등이 기재돼 있어요. 또 운송계약서 역할도 하므로 운송인은 누구인지,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운송하는지, 어떤 선박으로 운송하는지, 운송인, 수출자, 수입자, 출발항, 도착항, 선박명 등도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BL이 발급돼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면서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DHL이나 페덱스 같은 특송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보내요. 그러면 수입자는 선박에 도착했을 때 BL을 보여주면서 물품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사용되는 BL을 오리지널 BL 혹은 OBL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일본같이 가까운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배는 이미 도착했는데 수출자 측에서 서류 발송 업무가 지연되거나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서 BL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물건은 이미 도착해 있는데 BL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급한 물건인 경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BL이 올 동안 물건은 보세구역에 놓여져 있게 되는데 보세구역에 물건을 보관하는 기간만큼 보관료가 발생해서 보관료도 쑥쑥 증가하게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서렌더 BL이에요. 오리지널 BL에서는 BL이 화물 그 자체,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여서 BL 원본을 제출해야만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데 수출자가 서렌더를 요청하면 수입자는 BL 원본이 없더라도 화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서렌더 BL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면서 BL을 발급받은 후에 수입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선사에게 다시 반납하면서 서렌더를 요청하게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서렌더 BL로 발급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렌더 도장에 찍힌 BL이 발급되는데 서렌더 BL은 수입자에게 원본을 전달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통 이메일로 스캔본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서렌더 처리가 완료되면 수입자는 화물이 도착하면 원본 BL이 없더라도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BL에서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하면서 BL 원본을 받을 수 있는데 서렌더 BL에서는 수입자가 BL 원본 없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대금 입금한 게 확인된 후에 서렌더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거래해서 신뢰가 쌓이거나 본지사 관계여서 대금을 못 받을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 주셔야 돼요. 수출할 때 선사에 직접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포워더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사에게 직접 운송을 의뢰해서 선사가 발행해 준 BL을 마스터 BL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운송을 의뢰할 때 선사에 직접 의뢰하기보다는 포워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왜 포워더를 이용할까요? 우선 소량 화물인 경우예요. 선사는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 계약을 체결해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 한 개를 미국까지 운송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불하는 운송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수출 물품이 소량이라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선사의 운송을 의뢰하려면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때 포워더가 필요해집니다. 포워더는 같은 지역으로 물품을 보내려는 수출자들을 모아서 물건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채우고 수출자들을 대표해서 선사의 운송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수출자들은 컨테이너 한 개의 운송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소량 화물이 아니고 한 개의 컨테이너 물건이 꽉 차는 경우라도 포워더에 의뢰하는 게 더 편한 점들이 있어요. 비록 포워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운송 전반 절차를 관리하고 운송사고에 대응하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요. 또 물량이 큰 포워더는 선사에게 할인을 제공받기 때문에 선사와 직접 계약할 때보다 운송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포워더가 수출자들을 모아서 선사의 운송을 의뢰하면 선사에서 포워더에게 BL을 발급해줘요. 선사가 발행한 BL이니까 이게 마스터 BL이 되겠죠? 그러면 포워더는 이 마스터 BL을 근거로 각각의 수출자에게 BL을 발행해 주는데 이게 바로 하우스 BL이에요. 하나의 마스터 BL에 여러 개의 하우스 BL이 발급되겠죠? 그러면 하우스 BL을 전달받은 수입자는 어떻게 물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사는 마스터 BL이 있어야만 화물을 내어주기 때문에 먼저 포워더가 선사에게 마스터 BL을 제출하면서 컨테이너를 수령해요. 그 다음 각각의 수입자가 포워더에게 하우스 BL을 제출하면 포워더가 컨테이너에서 각각의 화주에게 물건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마스터 BL인지 하우스 BL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신용장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대금 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마스터 BL로 발행할 걸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터 BL로 발급을 요청해 주셔야 돼요. 이외에도 스위치 BL, GC식 BL, 김영식 BL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더 많은 종류들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무역 업무하면서 지겹게 듣던 BL,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알게 되셨죠?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무역 업무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도 무역 업무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꼭 구독해놔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